3월이지만 아직 추운 어느 날 나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다. 고향과 1시간 남짓 떨어진 도시에서 고객을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펑크가 난 것이다. 이미 고속도로를 타고 거의 다 와가는 시점이었다. 다시 서울로 가려다 본가로 향했다. 지난 설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던 집이었다. 아니 실은 굳이 가고 싶지 않았다. 아빠가 돌아가시고도 명절이면 엄마는 동생과 큰 집을 방문했고 나도 같이 가고는 했다. 곧 40인데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연애는 하고 있냐? 못 본 사이 살이 좀 찐 것 같다. 돈은 좀 모아놨냐? 걱정인 척 내뱉는 선 넘는 질문들을 웃음으로 넘길 자신이 없었다. 그렇다고 정색하고 맞받아칠 성격도 못 되었기에 그저 마주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고향을 알리는 표지판을 보자 갑자기 엄마가 끓여주는 소고기 뭇국이 생각났다. 흔히 서울에서 말하는 소고기 뭇국이 아니라 빨갛게 대파를 듬뿍 넣어 끓인 경상도식 소고기 뭇국. 소고기 뭇국이 표준어에 맞다고 하지만 소고기 뭇국이라 해야 어울린다. 아니 소고기국이라고만 해도 충분하다.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만으로 입안에 군침이 돌았다. 마치 소고기국을 먹기 위해 약속이 취소된 것 같았고 지금 이렇게 집으로 가고 있구나 싶었다. 가면서 전화하니 엄마의 목소리에 잔뜩 반가움이 묻어났다. 소고기국 얘기를 하자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장을 봐가겠다고 했다. 차 안 가득 소고기국 냄새가 퍼지는 느낌이었다. 뜨끈한 국물에 막 지은 하얀 쌀밥을 푹푹 말아서 입안이 되는 줄도 모르고 우걱우걱 먹고 싶었다. 지난달엔 실적이 최악이었다. 2월은 설 연휴가 끼어있고 달이 짧다고는 해도 그렇게까지 안 나올 줄은 몰랐다. 날씨보다 더 얼어붙은 마음이 엄마의 뜨거운 소고기국 한 그릇이면 풀릴 것 같았다. 그나저나 엄마는 아직 식당 일을 하는 모양이었다. 요양보호사 일이 힘들어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용돈이라도 벌겠다고 점심 바쁜 시간대 식당 알바를 구했는데 주방 설거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서빙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힘들어서 그만둬야겠다고 통화한 게 2주 전이었다. 엄마나 나나 실수는 없는 팔자였다. 아니 그럴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지. 집 앞에 들어가기 전 잠깐 차를 은행 앞에 멈췄다. ATM기 앞에서 잠시 고민했다. 설에 용돈을 20만원 밖에 못 보냈는데 소고기국 값이라면서 쿨하게 용돈을 드리고 싶었다. 휴대폰 몇 번 누르면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시대지만 뭐니 해도 용돈은 봉투로 받는 게 또 제맛이니까. 사실 이번 달 카드 값도 빠듯했지만 10만원을 출금할까 고민하다 20만원을 출금했다. 나도 넉넉하게 벌어서 100만원쯤 아무렇지 않게 뽑아서 턱하니 드리고 싶단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갔다. 손 빠른 엄마는 벌써 소고기국을 끓이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현관을 열자마자 익숙하면서도 맛있는 소고기국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하지만 엄마는 주방이 아니라 화장실에 있었다. 왔나? 국은 좀만 끓이면 되고 밥도 안 지났으니까 앉아서 좀 쉬고 있으라. 엄마는 뭐 하는데? 엄마는 대야 가득 빨래들을 넣고 손빨래를 하고 있었다. 보면 모르나 빨래하지. 그걸 누가 몰라? 아니에 손빨래를 하고 있냐고. 엄마는 빨래에 집중하는 척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세탁기 고장났잖아. 탈수는 되니까. 네 오기 전에 끝낼락 했는데 다 끝났다 이제. 내 얼굴은 이미 차게 식고 있었다. 저번에 고장났다며. 새로 사라고 돈 줬잖아. 안 샀어? 엄마는 잠시 대답이 없었다. 철퍼덕 척척. 잠깐 동안 빨래하는 소리만이 엄마와 나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샀다며? 안 샀냐고. 내 목소리가 커지자 그제야 엄마는 실토했다. 살락했는데 네 이모가 세탁기 바꾼다고 쓰던 거 준다 했다. 괜히 살 필요 없잖아. 그걸 가져올락 하면 용달을 불러야 하는데 요새 용달값 비싸대. 곧 갖고 올 기다. 내 목소리는 다시 낮아졌다. 그럼 그 돈은? 구구절절 말하던 엄마는 다시 또 입을 다물었다. 작년 추석에 왔을 때 세탁기가 탈수밖에 안 된다길래 추워지는데 손빨래하면 안 그래도 고생해서 부르튼 손이 더 상할까봐 돈을 보낸 게 11월이었다. 추석 보너스로 10년 넘게 쓴 침대를 바꾸려다가
고장난 세탁기를 바꾸는 게 우선이지 싶었더랬다. 카드로 사드렸어야 하는데 그때 현금을 보내면서도 찝찝하긴 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엄마는 아는 대리점에서 현금으로 계산하면 조금 싸게 해준다고 했고 사고 10만 원인가 남았다고까지 했다. 다 거짓말이었던 거다. 그 돈은 어디에 쓴 거냐고. 다시 벌어. 엄마는 처음에 나를 고음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내 동생 면접 보는데 변변한 양복 한 벌 없잖아. 누나가 돼서 동생 양복 없는 거 신경이나 썼나? 그냥 동생 취직 전에 좋은 선물 하나 줬다고 생각해라. 엄마는 미안하단 말 대신 버럭하는 것으로 내 입을 막고자 했다. 뭐? 성공했다. 나는 더 이상 말문이 막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으니까. 동생 양복 없는 거 신경이나 썼냐고? 대학 졸업할 때 필요한 거 사라고 100만 원을 준 게 누군데? 취직했다고 해서 축하한다고 비싼 구두 선물해 준 건 누구더라? 그 직장은 2달이나 다녔던가. 그 이후 7년이 지나는 동안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는 동생이었다. 누가 괴롭혀서 일이 힘들어서 박봉이라서 어차피 별 경력이 되지도 않아서 등등. 나중엔 이유를 듣는 것도 지쳤다. 그래도 볼 때마다 안쓰러워서 용돈을 주고는 하다가 아예 끄는 게 재작년 겨울이었다. 빙판길에 넘어진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병하기 힘들다고 돈을 좀 보내달라고 동생이 전화한 순간 이제 그만해야지 싶었다. 엄마가 다친 순간에도 골절 수술을 받을 때에도 PC방에 있던 동생이었다.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동생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그런 동생에게 뭐 양복?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 나는 내려뒀던 가방을 들었다. 가방 안 현금 봉투를 꺼내놓고는 그대로 본가를 나왔다. 철커덕.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내 마음의 문도 그렇게 잠겼다. 이제 나는 더는 본가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제 나는 더는 경상도식 소고기국을 먹지 않을 것이다.